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6일 화요일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저는 도성훈입니다. 장량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과 이란 간 협상이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협상이 결렬될 경우 이전보다 더 강한 군사 행동이 재개될 것이라며 이란을 거듭 압박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역에 대규모 미사일 드론 공격을 이어가며 최소 16명이 숨졌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이번 공격이 전면전 이후 최대 규모의 키이우 공습 가운데 하나였으며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동원됐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제11차 핵확산 금지 조약 평가회의 최종 결과 문서 채택 무산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국무부는 특히 이란과 북한의 핵 문제가 글로벌 비확산 체제의 주요 위협이라며 비핵 확산 원칙 수호 의지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VOA 한국어 방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VOA 한국어 방송 주파수가 바뀌었습니다. 5월 26일 화요일부터 한반도 시각으로 새벽 0시 30분부터 아침 6시 30분까지 하루 6시간 동안 단파 9,940kHz로 고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6일 화요일부터 3시 30분까지 3시간은 생방송으로 진행하고요. 이후 3시간은 재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VOA 한국어 방송 라디오 방송은 라디오 방송 함께해 주시고요. 웹사이트 www.voakorea.com, 유튜브와 X,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 계정으로도 라디오 방송과 자세한 VOA 뉴스 기사 또 영상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 들으시고 디브리핑 순서에서는 4주간 진행된 제11차 핵확산 금지 조약 평가회의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뉴스의 이해를 돕는 익스플레이너, 오늘의 주제는 메모리얼 데이입니다. 네, 생활 속 영어를 배워보는 Everyday English 이어지고요. 미국 독립 250주년을 기념해서 준비한 아메리카 250, 오늘 만나볼 미국의 대통령은 제5대 제임스 먼로 대통령입니다. 이어서 전문가 인터뷰, 한국 사회의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한국은 지금, 미국 국내 뉴스와 이모저모 알아보는 구석구석 USA, 역사 속 오늘 순서까지 이어갑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지난 2월 28일 미군과 이스라엘군의 합동 군사작전으로 시작된 중동 지역의 충돌이 석 달 가까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를 종식하기 위한 미국과 이란 간의 협상이 25일에도 이어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이란 정권과의 회담이 아주 잘 진행되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만약 협상이 실패할 경우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이 다시 시작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이번 협상은 모두에게 위대한 합의가 되거나 아니면 아예 합의가 없을 것이라며 후자의 경우 전선으로 복귀해 이전보다 더 크고 강력하게 공격을 재개하게 될 것이며 이는 그 누구도 원치 않은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별도의 게시글을 통해 이란과의 잠정 합의 가능성을 비판하는 이들을 맹비난했습니다. 여기에는 일부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도 포함됐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을 향해 집에 가서 쉬어야 한다. 그들은 분열과 손실을 조장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러시아가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 연속 우크라이나 전역에 대규모 공습을 가해 여러 도시에서 최소 16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이번 공격이 4년 전 전면전 발발한 이후 크이우를 겨냥한 대규모의 단일 공격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이번 공격에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동원했습니다. 러시아는 24일 우크라이나를 향해 약 600개의 공격용 드론과 90개의 미사일을 발사했으며 여기에는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오레시니쿠 극초음속 탄도미사일도 포함됐습니다. 이번 공격으로 키이우 일대에서 최소 4명이 숨지고 약 100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에 대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의 오레시니크 미사일이 키이우 남쪽 약 80km 떨어진 인구 20만 명 규모의 도시 빌라체르크바를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르 클레멘코 우크라이나 내무장관도 이날 밤 러시아가 재차 공습을 감행해 어린이 3명을 포함한 12명이 사망하고 최소 79명이 부상했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는 24일부터 25일 새벽까지 69기의 미사일과 298개의 드론을 발사했으며 22개 지역이 직접 타격을 입었습니다. 또 별도의 공격에서 러시아군은 동부 크라마토르스크시에 FAB-250 폭탄 5발을 투하해 2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VOA 한국어 방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미국이 제11차 핵확산 금지 조약 NPT 평가회의가 최종 결과 문서 채택에 실패한 데 대해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미국은 특히 북한과 이란의 핵 개발이 국제 비확산 체제를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이 제11차 핵확산 금지 조약 NPT 평가회의가 최종 결과 문서 채택에 실패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24일 토미 피고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미국은 NPT 회원국들이 2026년 평가회의를 마치면서 최종 문서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란이 NPT에 따라 요구되는 국제 원자력 기구의 안전조치 협정을 지속적으로 이행하지 않고 신뢰할 만한 민간상의 정당성 없이 핵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합의 도출 실패는 더욱 실망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NPT 회원국들이 이란의 위협을 세계 비확산에 대한 위협으로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문제는 미국의 지속되는 관여를 통해 다뤄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은 핵군축, 비확산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NPT의 3대 핵심 축에 여전히 확고히 전념하고 있다며 향후 군축 논의를 촉진할 잠재력이 있는 건설적 대화에 대한 광범위한 지지에 고무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욕 유엔본부에서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22일까지 열린 이번 제11차 NPT 평가회의는 최종 결과 문서 채택에 실패했습니다. 이로써 2015년과 2022년에 이어 3회 연속 합의 도출이 무산됐습니다. 회의 의장인 도흥비엣 추 유엔 베트남 대사는 22일 최종 본회의에서 회의가 실질적 합의에 도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채택 여부를 표결에 붙이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당초 이번 회의에서 채택이 추진된 결과 문서 초안에는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한반도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지지도 담겼습니다. 초안은 북한이 NPT에 의거해 핵무기 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음을 상기시키며 북한이 NPT 및 IAEA 안전조치 체제로 조속히 복귀해 이를 전면적으로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에 참여한 각국은 회의 전반에 걸쳐 북한과 이란의 핵 개발을 강력히 비판하며 글로벌 비확산 체제 수호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미국을 대표해 참석한 크리스토퍼 국무부 국미통제 비확산 담당 차관보는 개막 직후 진행된 일반 토의에서 북한은 불법적인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하고 있다며 이는 핵 비확산이라는 NPT의 핵심 목표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핵무기 보유가 결코 허용돼선 안 되는 이란, 북한과 같은 국가들의 도발은 NPT의 온전성을 중시하는 모든 이들에게 우려의 대상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한국 수원에서 열린 아시아 여자 클럽 축구에서 우승한 북한 내 고향 여자 축구단에 축하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 소셜미디어 X에 올린 글에서 북한 선수 여러분께 진심 어린 축하를 전한다며 챔피언리그에서 펼쳐진 수준 높은 경기들은 아시아 여자 축구의 눈부신 발전과 역량을 전 세계에 분명히 보여주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이어 이번 대회가 승패를 넘어 아시아 스포츠의 도약을 이끌고 평화와 화합이라는 스포츠의 가치를 되새기는 뜻깊은 계기가 되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정동영 한국통일부 장관도 X에 올린 글에서 내 고향 여자축구단의 우승을 축하했습니다. 정 장관은 이번 대회가 바늘 구멍만큼일지라도 한국 간 남북 간의 작은 신뢰의 가능성을 엿보는 좋은 선례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내 고향 여자축구단은 23일 수원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2025-2026 시즌 아시아축구연맹 여자 챔피언리그 결승전에서 일본의 도쿄 베르디 벨라자 팀을 1대 0으로 누르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과 뉴스 기사는 언제든지 인터넷 웹사이트 www.voakorea.com과 유튜브, 소셜미디어 X와 페이스북으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